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실시되었던 모의평가 상황 판단 11번 문항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풀이했던 거고요. 예, 보시면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죠? 여기서 찾아야 될 게 예약할 펜션과 비용을 두 개 다 한꺼번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보를 봤던 대로 정보에는 뭐가 나와 있었죠?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하는 선택 기준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구해? 비용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형, 선택형, 공식형의 선택형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면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기준은 뭘 찾아야 되냐면 선택 기준과 비용 공식을 찾으면 돼요. 펜션을 선택하는 기준은 비용 최소화. 그래서 선택 기준은 비용이 제일 작은 거고, 비용 공식은 교통비 플러스 숙박요금인데,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10km당 단위당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고, 숙박은 8인이에요. 우리가 8인인데 8인은 다 별탈 없이 저 기준 인원이랑 비교해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해서 하면 돼요. 적용 대상에서는 공통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8인이고 1박을 할 거고, 그리고 교통비는 이 정도죠. 8인이고 1박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렌터카를 쓸 거야. 렌터카는 한 대만 쓸 거야. 이런 것들 있더라고. 두 대를 쓴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바뀌겠죠. 네. 그리고 주어진 표를 그대로, 상황 분석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주어진 표를 그대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판단은 여기선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위에서 정리가 됐으면 표에다가 표에 남는 공간들 있잖아요. 남는 공간들을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활용을 잘 하셔서 숫자를 쓰시면 돼요. 지금 문항은 천천히 풀고 그 다음에 색깔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금 막 어지럽긴 한데, 연필로 쓰시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이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쓰면 되겠죠? 이 정도만 쓰면 바로바로 보여요. 이렇게 써서 표에다가 바로 해서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유는 뭐냐? 저 밑에서 이따 체크할 때 얘기할 테지만, 오히려 글자를 적으면서 검수가 동시에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숫자들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표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표에다가 직접 쓰면서, 제가 중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각화거든요. 풀면서 검수도 같이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문항은 공식형 문항이다. 공식형 문항이라는 거는 계산, 변환, 서열 등 줄 세우기가 가능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서열을 세우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뭐 아니면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들을, 그러한 공식이 들어간 문항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순환돼서 생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 기준, 그 다음에 이 선택 기준에 대한 기준을 나중에 세울 수 있는 그 점수나 뭐 서열을 줄 수 있는 공식, 그리고 공식에 추가적으로 공식을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넘어서니까 이거는 탈락시키든지, 뭐 이런 그러한 조건들을 얘기하는 그러한 자격을 얘기하는 조건들을 정리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보, 대상이죠. 적용 대상을 공식을 적용하기 좋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변환하든지 계산하든지 하고 난 뒤에 값이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비교해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공식형이다. 그래서 공식형에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준 공식 조건을 일단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을 공식을 적용하기 좋게 분석을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계산을 빠르게 하고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기준 공식 조건을 정리할 때
원칙이나 예외가 있든지 아까 앞 문제에서 뭐가 있었죠? 교통비를 단순하게 편도라고 생각하면 값이 달라져요. 편도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C가 훨씬 더 작을 거예요. 그죠? 200km니까 결국 3만 원만 더 하면 되니까. A 같은 경우는 100km니까 15,000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복인지 아닌지 아니면 조건에서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숙박 기준 인원 초과할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10,000원만 받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갈 수 없어. 아예 우리는 받지 않아요. 뭐 이렇게 숙박 기준 인원이 넘은 경우 숙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계산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은 이 펜션은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예,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 그래서 기준 공식 조건을 정리하는데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원칙과 예외들을 잡으면 그 다음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변환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를 최대한 하나간다. 표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표에 그 공백이나 이런 부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적고 시각화해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적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맞게 적고 있나. 그럼 검수까지 한번 1차 검토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풀었을 때 C펜션 같은 경우에는 잘 하다가 C펜션 같은 경우는 왕복이라는 거를 고려를 안 하고 그냥 3만 원이네. 3만 원이네. 이렇게 계산을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딱 보니까 미리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왕복이니까 400km인데 내가 200km로 계산했네? 이런 것들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수를 일어나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이 문제 처음 풀 때 실수했던 부분은 제가 실수했던 부분은 그렇게 찾아가지고 바로 다시 한번 정정을 하면서 정답을 찾아간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검수를 일어나 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글씨를 쓰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표에다가 시각화를 꼭 해라. 예, 이게 저의 당부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